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30평대 아파트에서 소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 적령기에 만나 오래 사귀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도 보이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모습을 보며 모자 사이가 좋구나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망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좋기도 했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가 집 한 채 해주마. 정말요? 저희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라 서로 모은 돈이 있어서 괜찮아요. 저희에게 집 해준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는 생각도 잠시 집 받고 얼마나 많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일어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대출 받아서 생활해야 되잖아. 어차피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놨던 돈이야. 대신 집 명의는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면 돼. 시어머니가 대출 없이 집 한 채 해주시는데 시어머니 명의도 아니고 남편 명의로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께 신혼집을 받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으면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고정지출로 나가야 됐겠지만 저희는 그런 걱정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요즘 시대에 집이 웬 말이야. 너무 좋겠어. 맞아.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한데 솔직히 집 한 채 해주시고 이것저것 간섭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거든. 집 안 해주면 간섭 안 하는 줄 알아? 어차피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뭐라도 하나 받는 게 낫지. 우리 봐. 매주 시댁에 가는데 한 달에 집대출 이자만 80만 원이 나가. 어차피 시댁은 챙겨야 되니 뭐라도 주신다고 할 때 받아. 친구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뭐 하나 받지도 못한 애들이 더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는 모습도 봤었거든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시댁 행사나 시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기도 했으니 주실 때 감사하게 받고 나도 시댁에 잘하면 되겠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색 한번 낸 적이 없었지만 저희 신혼집으로 인해서 신우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들 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바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고 몇 주 뒤 추석 연휴를 끼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4박 5일 정도 다녀와서 바로 시부모님 댁으로 인사드리러 갔죠. 현관문에서부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생각했지만 안에서 신우이가 소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땐 뭐 하나 해준 거 없으면서 동생 집 해준다는 게 말이 돼? 해줄 거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너가 애 가져서 결혼하는 바람에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혼수 다 맞춰 해줬잖아. 그거 끽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1억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집은 최소 2억일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출 없이 해줬다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딸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이를 받기에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4년이나 먼저 결혼하기도 했었고 아이도 있기에 신우이랑 마주칠 일이 많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시누이는 어디에서 저희가 집을 받았던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치고 있었고, 저랑 남편은 그런 시누이 옆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집 해주는 게 말이 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난 뭐 없어? 그럼 우리 집 대출도 갚아줘. 그거 못 해주겠으면 차라도 한 대 사줘. 시어머니는 결국 시누이 성화를 못 이겨 그런가 시누이에게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대로 시누이는 시댁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3살 많은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아들만 찾으시기도 했고, 시누이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저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가 돈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돼? 갑자기 돈은 왜? 정서방 사업하는 게 잘 안 풀린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라. 시누이 남편은 작은 가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타격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졌다는 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저냥 새 가족 생활할 정도는 버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게가 잘 안 되어서 그런가 투자를 잘 못하는 바람에 당장 가게를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걔는 그냥 회사나 잘 다니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올 때는 장소방밖에 없다고 했잖아. 초반에 반짝 돈 벌고 나서 그 뒤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왜 해가지고. 시댁이 못 사는 편이 아니었으니 시누이의 시댁에서도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얘기했었나 봐요. 갑자기 시누이는 자기 시댁 얘기를 꺼내며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손통 트일 정도만 주면 돼. 그리고 우리 시댁에서 우리 친정 도움 은근히 바라길래 내가 돈 받아온다고 큰 소리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딸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큰 소리 쳐놓으면 어떡해. 나도 이번엔 돈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어떡하려고. 엄마 돈 없는 거 아니잖아. 몇 천만 원이라도 빌려줘. 집안의 가장이라 돼서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는 게 뭐 예쁘다고 돈을 줘. 난 그런 능력 없는 사위 필요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 네 알아서 해. 뭐? 지금 사위라고 무시하는 거야? 왜 안 도와주는 건데? 그럼 난 시댁에 뭐라고 말해?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가 시누이 남편까지 찾아와서 시어머니한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런데요. 이번 위기만 좀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조금만이 얼마만큼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정도는 자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활이 힘들면 투잡을 뛰던가 잠을 줄여서라도 돈을 벌어와야지. 시어머니는 시누이 남편을 질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이 사람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노력만 하면 뭐해? 결과가 없는데. 그리고 내 돈 받고 싶다면서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럼 돈이나 먼저 주고 그런 말을 하던가. 그래놓고 엄마 돈 안 줄 거 아니야.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또 시누이가 한번 뒤집을 거라 생각했는데 별소리 없길래 잘 해결됐나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이혼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랑 남편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시누이 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 돈 못 받아온다고 구박하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해버린 거지. 네? 그럼 조카는요? 지금 어린이집 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어. 나는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내가 데리고 오겠어. 시누이의 말을 듣는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시누이는 딸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딸은 꼭 데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데려왔다는 말을 들으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부의 일이라는 건 제3자가 알 수 없고 갑자기 사는 집이 달라지면 아이도 충격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이혼하고 나서 시댁에 눌러 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한테 항상 당부하셨죠. 너가 우리 집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든지 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엄마는 내가 창피해? 그리고 나도 뻔히 아는 아줌마들인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해? 너가 뭘 잘했다고 지금 큰소리야. 지금 내가 여기서만 20년은 넘게 살았어. 주변 사람들 너 결혼한 거 뻔히 아는데 애도 없이 너 혼자 우리 집에 있는 거 알아봐라. 이혼했다는 소리 나오는 거 순식간이야. 엄마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면 이혼했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마라. 물어보면 남편이 애 봐주고 있어서 잠깐 쉬러 왔다고 해.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 이혼했다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시누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이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시누이 욕을 하며 한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혼했다는 말 안 나오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가 말하고 다니더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큰딸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을 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 눈앞에서만이라도 내보내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너희 집에 좀 살게 하는 건 어때?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을 생각이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저는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처럼 그냥 시누이한테 월세 정도 계약할 수 있는 돈 보태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안 해봤겠어. 지도 돈 없다고 버팅기는데 어쩌겠어. 우리 동네 사람들 더 알기 전에 너희 집으로 좀 보내놓자.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누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결국 시어머니는 대출을 받아서 신우한테 집 한 채 해주게 됐습니다.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우 혼자 살만한 원룸 한 개면 될 것 같은데 신우이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나중에 우리 애도 나 사는 집에 올 텐데
내가 원룸에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 원룸 같은 곳 얻어주면 나 안 나가. 계속 여기서 살 거야. 그럼 네가 나가서 일을 하던가. 돈도 못 벌면서 뭐 말이 그렇게 많어?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어? 여자는 애 잘 낳아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 된다며. 그래서 나보고 이것저것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이제 너 혼자 있으니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리고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집을 더 늘리던가 해. 처음엔 시어머니도 완강하셨어요. 우선 시누이를 집에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시누이도 만만치 않게 시어머니한테 아파트로 집을 장만해주지 않는다면 시댁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럼 돈 벌어서 집 넓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누이는 듣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저한테 시누이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방 하나 남잖아. 누나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살라는 건 어때? 거기 우리 애 나오면 아이방 만들려고 일부러 비운 거잖아. 지금은 우리 애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애 생기면 누나 집 구해서 나가겠지. 그리고 누나 이혼했는데 불쌍하잖아. 본인이 선택한 건데 뭐가 불쌍해. 그리고 우리 생각해줄 사람이었으면 시어머니가 집 구해준다고 돈 준다고 했을 때부터 나갔어야지. 원룸에서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애 생길 때쯤 시누이가 돈 많이 모은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때 돼서 오히려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테니까 당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남편은 시누이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괜한 불똥 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아파트를 얻어주고 본가를 시켜주게 됐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시누이 집을 해주다 보니 시어머니도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시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고정 지출이 생기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하셨어요. 나 혼자 큰애 집 구해준 거 대출 갚는 거 힘드니까 나 반 너희 반 해서 그렇게 부담하자. 네? 저희가 그걸 왜 부담해요? 부담해도 시누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다 늙은 내가 딸 집 때문에 대출 받아주는 거 갚느라 하루하루가 힘든데 너가 먼저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옆에서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들며 대출금이라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부담하는 건 너무 무리잖아. 누나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것도 당신이 싫다고 해서 못 데려왔으니 대출금 정도는 우리 일부 부담하자. 대출금 정도는 부담하자?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당신 애 갖고 싶다며. 애 안 가질 거야? 애 낳는 거랑 엄마 대출금 같이 갚아주는 거랑 뭔 상관이야?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열심히 벌어도 돈 모은 게 거의 없어서 애도 못 낳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어머니 대출금을 부담하자고? 당신 애 낳을 생각 없는 거지? 남편이 회사에서 250만 원, 제가 240만 원 벌고 있는데 나중에 애 생기면 제가 일을 못하니 애 생기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태평하게 시어머니 대출금 같이 부담하자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저도 속에서 화가 불끈하고 올라와 남편에게 싸붙이듯 말을 하니 남편은 아무 소리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명절에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나 혼자 대출이자 갚는 거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 집 팔아버리고 빚 정리해서 둘째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합가를 해버린다고 통보를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순히 시어머니 말에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이렇게 통보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걸 그냥 냅둔다면 나중에 제가 더 힘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통보에 저는 이혼한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는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이 집 팔면 갈 곳이 어딨어? 길바닥에서 생활하라고? 어머니 대출금 왜 생긴 거예요? 형님 집 장만해주나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형님네 가셔서 돈 달라고 하시던가 거기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저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던 시누이는 제 한마디에 돈 없다며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 내가 사는 집 좋다고 하면서 요즘 자주 오는 바람에 하나는 우리 아들 방으로 꾸미고 하나는 내 옷방 그리고 안방밖에 없어서 엄마 지낼 방이 없어.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한테 돈을 보태주겠어. 그래도 형님이 어느 정도 책임은 지셔야죠. 어머님이 형님 집 해주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엄마한테 집 한 채 받을 건데 올케는 진작에 우리 엄마한테 집 받았잖아. 그러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를 누가 모시고 사느냐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됐다고 하며 큰 소리 치셨습니다. 얄밉게 행동하는 시누이를 보며 사람이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집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지 않길래 그냥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부터 짐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안방에 있는 물건들이 나와 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찌된 영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싱긋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방은 내가 쓸 테니까 넌 현관 들어오는 방 하나 써라. 현관 앞방은 창기운이 많아서 난 생활하기 힘들더라고. 쓱 보니까 정리도 잘 돼 있어서 너희 침대 하나만 가져다 놓으면 되겠더라. 지금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희 집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의견 따위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불러서 온 거니까.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불렀다고 하며 얘기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어? 어머님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안방에 있는 내 짐 빼고 현관문 앞방으로 옮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 집이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떡해. 엄마가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지. 우리 집이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지. 그리고 엄마가 들어와서 살면 우리가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당신도 막상 엄마랑 살면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남편 얘기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전화를 끊고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렸죠. 그 사진 안에는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시누이가
이혼해서 나만 피곤해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이혼해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앉게 되면서 난리였잖아. 결국 시어머니가 집 한 채 해주셨는데 그 대출금 못 갚겠다고 우리랑 같이 갚자고 하시는데 그걸 왜 우리가 갚아? 뭐? 너희 신우가 이혼했다고? 나 어제 둘이 손잡고 영화관 가는 거 봤는데? 우리 첫째가 이번에 영화관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갔거든. 거기에서 너희 신우이 부부 봤는데 사이 좋아 보이던데? 어제 봤다고? 아닐 텐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혼해서 어머님 집으로 온 지 꽤 됐는데? 그런가?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너희 신우가 보내는 유치원이랑 우리의 유치원이랑 같으니까 내가 한 번 보고 그런 모습 보이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확인해봐. 처음 친구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친구가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며칠 뒤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서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이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신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어서 서랍에만 넣어놨거든요. 그 사진을 건네받은 시어머니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런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이혼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한테 집 받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혼한 척 하신 거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에 안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내 딸이 더 잘 됐네. 어차피 너희 이 집 내가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로 들어올 거야. 내 짐도 다 가져왔으니까 이따 둘째 오면 같이 짐 정리나 하자.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저 이혼한다니까요. 둘째가 이혼했다고 얘기해서 너도 걔 따라하는 거야? 너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그런 시어머니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신혼집을 장만해줄 때만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맞았어요. 근데 남편이 저 몰래 신우이가 아파트로 들어갈 때 안에 있는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싹 다 저 몰래 맞춰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대판했습니다. 지금 형님이 당신한테 전화해서 가구 고맙다고 하신 거지? 왜 형님이 당신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당신 나 몰래 형님 가구 들여드렸어? 당장 엄마네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누나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가구랑 세탁기 같은 것들 좀 해줬어. 그런 걸 해줄 거면 나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길래 남편 휴대폰을 빼앗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구와 간단한 세탁기는 무슨 세탁기, 건조기, TV, 그리고 청소기까지 장만을 해줬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신혼집에 넣을 혼수를 살 때만큼 신우이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을 사준 모습을 보며 그 즉시 남편한테 이혼 통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살 거면 나랑 이혼해. 몇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이나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남편이 기겁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 안 한 거를 사과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 제 집이 됐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어머니는 제가 건넨 서류를 보고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사준 집 명의가 왜 너로 되어 있는 거야? 저번에 형님 어머님 집에서 분가할 때 남편이 저 몰래 형님 가구며 가전이며 싹 다 사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형님 살림 챙겨주며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며
저한테 이 집 명의를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아, 어머님 짐 가지고 나가시면서 남편 짐도 같이 싸드릴게요. 어차피 남편이랑도 이혼할 거니 저희 집에 남편 물건 없어도 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간단한 짐과 남편의 짐을 시어머니 손에 들려줬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들은 사람 불러서 내일까지 가져다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당황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집 명의가 제 것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으니 다짜고짜 저한테 와서 합가하자고 하신 거였겠죠. 남편이랑 당장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었어요.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행동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엄마 집에서 쫓아냈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집 팔아서 갈 곳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건 어머니 사정이지. 그리고 어머니 우리 집 오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엄마를 내쫓을 수가 있어? 엄마한테는 나랑 이혼한다고 얘기했다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른 공경할 줄도 몰라. 형님 이혼하신 거 아니야? 어머님 돈 받고 싶어서 이혼한 척한 거라고 어머님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집에 사신다고 하잖아. 남편이 전후 사정을 모르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나 싶었어요. 결과만 보면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되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장 갈 곳 없는 엄마를 내쫓을 수가 있어.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 상황이면 어머님이 우리 집을 찾아올 게 아니라 형님한테 갔었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남편은 본인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사실 남편이 몇 번 사고도 쳤지만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때 싹을 잘랐어야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부부라면 어느 정도 손해가 생기는 일이 있어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남편이 눈 감아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종종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습을 보면서 시댁도 별로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보니 제일 별로는 역시 남편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온갖 정이 떨어져서 남편에게도 이혼에 대해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당신 내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 어머님께 올해 이혼한다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당신이랑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어머님한테 당신 짐 일부 건네드렸고 당신 짐이랑 어머님이 두고 가신 짐 해서 내가 내일 형님 댁으로 보낼게. 지금은 어머님도 당신도 집이 없잖아. 내가 집이 왜 없어? 당신이랑 사는 집이 내 집이지. 잊었어? 그 집 당신이 내 명의로 돌렸잖아. 나 몰래 형님 이사 가는 집에 가전이랑 가구 넣어가지고 이 집 내 명의로 바꾼 거. 그래도 이혼하면 당신 재산도 나눠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친 거야. 그때 당신이 본인이 잘못한 거니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을 거라고 각서 썼던 거 기억 안 나? 시어머니가 시누이 아파트를 사주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우이가 남편한테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신우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 너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엄마 도움 많이 받았잖아.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였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본인을 예뻐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가 신우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신우이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그런 사실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몰래 신우이가 사달라고 한 것들은 사준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혼한다고 난리쳤을 때 남편이 이 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돈 한 푼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쓴 각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받을 수 있는 서류도 종류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몇 차례 각서를 적어줬죠.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건지 저한테 재산 분할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일들을 말해주니 순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자기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랑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짐과 시어머니가 가져온 짐을 현관에 내놓은 후 짐으로 옮겨주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물건을 당장 제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늘 와서 옮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사는 아파트로 시어머니와 남편 짐을 보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도 바꿔놨으니 남편은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얘기만 좀 나누자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제가 계속 아무 대답 없으니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신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왜 여기 나와 있어? 올케는 집에 있어. 올케 좀 나와봐. 신우이까지 온 상황에서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면 주변 이웃한테 민폐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신우이 얼굴을 보는데 남편은 눈썹이 한참 내려가서 미안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눈썹이 한참 올라간 화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상반되는 얼굴이 보이니 누구를 쳐다봐야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신우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죠. 우리 집으로 보낸 짐 이거 다 뭐야? 보니까 엄마랑 동생 짐이 다 섞여 있던데.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 형님 집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서 살고 계시던 집 팔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집으로 가시라고 짐 보내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짐을 왜 다 나한테 보내? 저 이제 며느리 아니거든요.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어머니 집도 없고 남편도 집이 없는 상황이니 형님한테 물건 보내드린 거죠. 신우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신우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죠. 설마 딸이 돼서 어머니를 안 모시고 길바닥에 두실 건 아니죠? 갑자기 우리 집에 사람이 많아지면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러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도 이혼한 거 거짓말이었는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한 거 없어요. 신우이 뒤에서 제가 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정소방이랑 이혼한 거 아니야? 나한테 돈 받아가려고 그랬던 거였어. 말해봐라. 그게 아니면 왜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 나 우리 남편이랑 이혼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한텐 돈 한 푼 안 주고 맨날 동생한테 돈 퍼다 나르다 보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이혼했다고 한 거야. 뭐? 너 당장 내가 너한테 사준 집 내놔.
내가 그 대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그 집으로 우리 이사 와서 이제 못 나가. 엄마가 명의도 내 명의로 해줬잖아. 그건 엄연히 내 집이야. 신우이는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아들한테 집 하나 해달라고 해. 그리고 얘네 이혼하면 어차피 이 집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집 하나 구하면 되겠네. 제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또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도 계속해서 남편이랑 차별당하는 모습에 마음속으로 쌓아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거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 본인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해주고 나서는 대접은커녕 귀찮은 짐 취급을 당하게 됐죠. 남편도 저랑 이혼하며 빈털터리로 쫓겨나면서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원룸살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엄마가 자기 집 해주는 것 때문에 원룸에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쓰일 법도 한데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 생길까봐 시어머니와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해서 다 예쁜 것도 아니고 다 효도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말년에 본인이 끔찍하게 생각한 아들과 원룸에서 생활하게 된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저랑 엮을 사람이 아니니 그 뒤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살던 집을 팔아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도 하고 이 집 팔고 다른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과 신혼생활을 했던 집에서 살곤 있지만 저를 찾아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살던 아파트는 집값이 적지 않게 올라서 저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